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의견들 참 많이 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장면을 물어봐 주신 분이 많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7557님 여기에서 그 금전거래를 대가로 폭행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아주 비슷하게 SK 일가의 그 한 못된 사람이 맥값으로 이제 사람을 구타한 일이 있었죠.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처벌을 당연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자, 오늘 오랜만에 에디터 산디님 나오셨어요.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 9일부터는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기에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중요해졌거든요. 네. 정보를 전달하고 가짜 정보를 걸러내고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언론에게 주어야 하는 역할은 뭘까요? 네, 1년 전쯤이었죠. 작년 9월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장기간 공존해야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단체 줄넘기에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만큼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조치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2020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언론사가 감염병 대응 특히 백신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해왔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백신. 아직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가짜 뉴스도 그만큼 많은데 기자들이 그 각 보도에 관련한 준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교부에서 북한 문제 다룰 때 아니면 네. 인명사망 사건 다룰 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준칙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보도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 감염병 보도 준칙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겠다는 언론계의 자율 규제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7개 정도의 준칙을 가지고 있고 18개의 세부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되게 간단하고 쉽게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예방법과 행동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같은 백분율을 보도할 때에는 실제 수치를 함께 전달해야 되는 것, 또는 환자 수나 의심 환자 수, 감염 인구 수, 접촉자 수를 전부 다 구분해서 보도할 것과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이야 당연히 있을 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언론사가 그래서 과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인데요. 저희 소프라이즈에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선정된 답변은 언론 보도가 이 감염병 보도 준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좀 계량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업에서 하나하나 기준을 따르기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건강 문제잖아요. 자, 이거 데이터로 실제로 언론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쉬운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다룬다고 해도 이제 한국어가 특히나 또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감염병 보도 준칙의 마지막에 감염병 보도 시 특히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좀 사례로 특정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제목에 패닉이나 대혼란, 공포, 창궐과 같은 키워드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 또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아니면 최악의 전염병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나 에이즈와 같은 다른 감염병과 비교함으로써 사람들이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됐는지의 여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라서 소프라이즈에 저희가 답변 받았던 내용 역시 이 마지막 준칙을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일단 분석 대상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 게시되었던 백신 보도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조선일보나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20개 정도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20개 언론사로 한정한 후에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백신으로 검색을 했을 때 총 2만 4천여 건의 보도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 2만 4천여 건을 데이터셋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고 각 보도들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감염병 보도 준칙에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나왔던 그 키워드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같은 경우에는 패닉, 대혼란, 공포, 최악, 지옥, 살인과 같은 18개의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결과로 보시면 언론사가 전체적으로 내보냈던 백신 보도 수 대비해서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가 제목에 사용된 기사의 비율을 확인했을 때 그 수치로만 보았을 때는 한국일보가 3.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디지털타임즈가 3.08%, 문화일보가 3.04%로 백신 보도 수 대비 불량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 한겨레, 네. 전자신문 같은 일간지들은 이런 불량 키워드를 가장 제목에선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불량 키워드,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제목에 사용됐는지 네. 여부만 확인하고 있고 본문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 앞둔 지금 언론의 역할 다시 점검한다면 어떤 걸 요구하시겠어요? 일단은 감염병 보도 준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불필요한 공포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이 감염병 보도 준칙을 따르는 것이 아무래도 출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사실 언론사들 또는 기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맥락들을 놓쳤을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점검하는 그 초석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준칙부터 지켜나갑시다. 지금까지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